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꼭 기억해야 될 핵심 원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딱 이 한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너무 쉬워집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보세요.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핵심은 중복 없애기예요.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딱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돼 있죠? 중복 없애기. 아, 중복 없애면 되는구나. 그럼 잘 설계한 거구나. 맞아요. 진짜 그래요. 자, 무슨 말인지 근데 예시로 한번 볼게요. 사용자 테이블, 게시글 테이블, 요렇게 해서 우리 표로 정리할 법하죠? 아, 이름 쭉쭉쭉, 게시글 제목에 내용 있고, 뭐, 누가 작성했는지 작성할 수 있죠? 자, 한번 글 읽어볼게요. 위에 표와 같이 게시글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많이 쌓여있다고 칠게요. 뭐, 1, 2 해서 뭐, 3, 4, 5, 132, 133, 뭐, 엄청 많을 거예요. 여기서 제 박재성, 제가 쓴 이제 글이 3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박재성, 작성자 이름이 적혀져 있죠. 이렇게 해서 게시글에 올라가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박재성이라는 사람이 그 박지성으로 개명을 했어요. 나 저 이름 개명하고 싶어서 개명했어요. 그래서 게시글에 작성된 작성자의 이름도 전부 당연히 박재성을 박지성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여기에 있는 박재성이라는 이름을 박지성으로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박지성으로 고침과 동시에 얘도 고쳐줘야 됩니다. 만약에 얘만 고치면은 얘를 박지성이라고 고쳐버렸어요. 박지성이라고 고치면은 그 다음에 이 작성자 신고 들어왔는데 이 사용자 누군가요? 아무리 데이터베이스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박지성이란 사람 없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죠? 데이터가 꼬여버린 거예요. 잘못 뭔가 이상하게 지금 데이터가 작성돼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이름을 박지성으로 개명한다면 박재성이었던 이 이름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도 싹 다 고쳐줘야 돼요.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박지성 고치면 이렇게 다 고쳐야 되는데 위 테이블에서 실수로 1, 2번 게시글의 작성자 얘만 고치다가 저 132번의 데이터는 놓친 거였어요. 그래서 안 고쳤다고 칠게요. 그러다가 잘 고쳤겠지 해서 박지성으로 바꿨는데 어느 날 132번 글에 게시글에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 게시글 지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 빨리 지워주세요. 알겠어요. 제가 이 사람 일단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박재성 이 사람 찾아야겠다. 막 뒤져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박재성이라는 사용자가 없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죠? 실수로 누락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미 모순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죠? 왜 이런 실수가 발생했죠? 데이터 중복 때문이에요. 만약에 박지성으로 딱 이것만 바꿨으면은 다른 거 더 또 고쳐야 될 게 있는지 확인을 안 해도 확실하게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데이터 중복 때문이고 중복되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제가 중복되는 데이터를 3개만 썼지만 이게 수십 개, 수백 개일 수 있어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무언가를 수정할 때 똑같은 그런 값을 쓰는 데이터들은 중복되는 모든 데이터를 찾아서 고쳐야 됩니다. 이때 실수로 중복된 데이터를 누락해서 수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데이터들 사이에 지금처럼 모순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데이터 중복을 없애야 된다. 그렇게 설계를 해야 실수가 적어진다. 그리고 다 일일이 고치는 거 귀찮잖아요. 귀찮은 작업도 없어진다. 그래서 데이터 중복을 없애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낸 데이터 중복을 없애자의 방법을 정규화라고 얘기합니다. 정규화가 뭔가요? 데이터 중복 없애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정규화하면은 데이터 중복을 없애는 방식으로 설계를 바꾸는 거구나. 이게 정규화라는 뜻입니다. 이 개념 중요하니까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는데 밑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 전에 여기서 저장된 데이터들 중에서 모순되는 상황이 생긴 현상을 보고 데이터 중복 때문에 이제 발생한 모순되는 상황 있죠? 이걸 보고 이상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좀 어려운 용어예요. 이 위의 경우에는 이상현상 중에 갱신 이상에 해당되는데 DB 설계할 때 사실 이 용어는 하나도 안 중요해서 제가 그냥 회색깔로 적어놨어요. 근데 저게 무슨 현상인가요? 이상현상이다 라는 걸 알아야 뭐 검색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적어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나중에 이상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중복을 없애야 되고 데이터 중복을 없애는 게 뭐다? 정규화다. 다시 데이터 중복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이상현상이고 이상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규화라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어려운 용어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용어는 아직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규화란 뭐냐? 위에서 한번 잠깐 설명드렸지만 자, 데이터들 사이에서 발생한 모순의 근본적인 원인, 모순이 뭐 때문에 일어났어? 데이터 중복. 데이터 중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데이터 중복을 없애면 되는데 DB를 설계하면서 중복을 없애는 과정이 바로 정규화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규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1 정규형, 제2 정규형, 제3 정규형 말고도 뭐 BCNF 정규형, 4정규형, 5정규형 여러 가지 정규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남겨야 되는 거, 중복을 없애는 과정이 정규화구나. 요거 하나만 잘 정리해 두세요. 근데 중복을 왜 없애야 돼? 데이터 중복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각 정규형의 의미 나중에 책 같은 강의 같은 거 찾아보면은 뭐 검색해 보시면 요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보고 이해하기 진짜 어려워요. 1정규형은 무슨 말인지 좀 알겠다 싶은데 2, 3 넘어간다? 무슨 말인지 지금 저도 읽어도 뭐 설명 잘 못하겠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요 이론을 알아야 뭐 설계를 할 수 있냐?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의미를 쭉 조사해서 정리를 해놨고요. 자, 여기 일단 제가 글 읽어볼게요. 정규형에는 총 6가지 종류의 정규형이 있어요. 근데 실제 현업에서 적용시키는 정규형은 1, 2, 3 정규형이에요. 여기에 있는 정규형 방식만 적용시켜서 데이터 중복을 없앨 거고, 자, 뭐 BCNF 4정규형, 5정규형 왜 사용 안 하나요? 이걸 적용시키면은 테이블을 막 너무 분리해서 막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좀 복잡해져요. 오히려 저렇게 설계는 너무 좀 오바다 해서 저거까지는 설계를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뜻만 보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뭐 의미를 이해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실제 현업에서는 이런 정규형을 이제 우리 3정규형을 적용시킬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설계를 안 하기 때문에 위에 각 정규형 의미를 모르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저만의 방법이 아니라 모든 현업 개발자들이 이렇게 설계하고 있어요. 그걸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고 난 뒤에 결과물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이제 잘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해본 사람한테 가져가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제가 혹시 제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을 잘 지켰나요? 잘 지키셨네요. 라는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제 독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현업 개발자들한테 주변에 다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혹시나 저만 쓰는 방법인가 싶어서. 근데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알려줄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 데이터 중복이 생기게끔 테이블을 설계하면 데이터끼리 꼬일 수 있다. 모순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테이블을 설계할 때 데이터 중복이 발생하지 않게끔 설계를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했어요. 자, 면접용 답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도 아직까지 면접을 보시는 입장이 아니고 그냥 데이터베이스 설계 입문하시는 거면 넘어가세요.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RDBMS에서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는 정규화를 통해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게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입 이상, 수정 이상, 삭제 이상과 같은 이상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데이터 무결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씩 설명드렸던 용어들을 써서 얘기해봤어요. 어렵게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게. 제가 근데 강의하는데 있어 보이게 설명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이거 뭐에 대해서 답변하는 건가요?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어떤 거를 좀 고려하셔서 설계를 하시나요? 요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는 핵심적인 문장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 설계할 때 입문하실 때 이건 그냥 넘어가세요. 이상현상, 정규화, 제1정규, 3정규 등의 이론적인 개념은 나중에 따로 학습하세요.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거는 개발은 특히나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모든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딱 정말 필요한 개념만 배워서 설계를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스마트폰 처음 쓸 때 설명서 다 읽어보시나요? 안 읽어보시죠? 이게 처음부터 스마트폰 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거의 다 안 그러고 그냥 바로 스마트폰 이것저것 막 이거 눌러보고 저거 눌러보고 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건 전화는 어떻게 하나, 문자는 어떻게 하나, 나한테 필요한 기능들 있죠. 중요한 기능들. 그거를 먼저 익혀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아이폰에 이런 기능도 있구나. 카메라는 이렇게 하면 이제 카메라가 되는구나. 화면 캡처는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의 부가적인 기능들을 하나씩 익혀 나가는 식으로 사용해요. 근데 스마트폰 진짜 사람들 빨리 익히죠? 그게 왜 그렇냐? 중요한 기능부터 빨리 익히고 빨리 막 이것저것 써먹으니까 금방 빨리 배우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설계도 이렇게 해야 돼요. 개발 분야는 우리 학교 내신 시험처럼 공부해야 되는 분야가 아니에요. 혹시나 만약에 자격증 따시는 분들이면 이거 말고 이론을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자격증이 아니라 저 진짜 그냥 설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이론은 빠삭하게 하는데 실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잘못 배운 거예요. 이론만 공부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시킬 수 있다면 데이터베이스 설계 제대로 배운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제가 잘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